교도소까지도 이제 로봇으로 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 줄어드니까는 이 우리 군대에 보면 경계업무가 제일 중요한데 경계업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로봇으로 한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은 세상이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은 뭐 강아지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드론도 있고 있는데 이제 저희 로봇은 특이한 게 이제 감시용 로봇입니다. 감시용, 뭐 제조용 이런 게 아니고 이 시장도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김부경 종이 있을 때 저게 포스코 메인으로 부스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로봇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구경하고 발표하는 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열악한 환경에 사람 들어가기 힘든데 지하에 뭐 추운데 뭐 산꼭대기라든가 이런데 로봇이 한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저희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예, 이것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좀 작은 놈이고 군부대 거는 이게 그런 겁니다. 뭐 1km 밖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게 해달라. 그럼 카메라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놈이 로봇이만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한 대가 무게가 60kg가 넘습니다. 몸무게만큼 되는 로봇. 그 이제 저희들 로봇이 이제 군부대 들어서 공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스케줄 짜가지고 사람이 처음에는 손으로 하다가 이제 귀찮잖아요. 이렇게 로봇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난 것도 보고 이상한 인간이 지나가면 보고 막 안전모를 쓰는지도 보고 쓰러져 있는 것도 보고 막 이게 다 보는 게 이제 로봇의 역할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자체가 잘하는 게 이제 불 화재 감시를 되게 잘합니다. 보통은 요즘에 인공지능 해가지고 화재 감시하는데 낭틀이거든요. 왜냐면은 빨간 수보다 손수건만 흔들어도 화재로 오인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고급 센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한 96%, 7% 넘습니다. 인식률이 화재에 대한 것들이 이제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앞으로 세상은 소프트웨어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집중해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는 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약 50대 이상 지금 저희들이 국내외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들어갔던 게 이제 포항제철부터 해서 서울시 지하공동구, 발전소, 그 다음에 오창공동구, 현대제철, 군부대는 해군 해병대, 청와대까지 저희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청도항이라든가 아라 에미리트스틸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포도광철이라는 중국의 탱크 만드는 애들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몇 년 됐습니다. 이게 보수 지하철 기실인데, 야, 저번에 흰남노 태풍 불어가지고 여기 진흙이 다 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로봇이 장렬하게 죽었고요. 이건 새로 들어갑니다. 저희들로서 잘 됐는데, 잘 됐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되고, 그래서 이게 야외에도 요즘에는 로봇으로 감시하거든요. 발전소도 그냥 무인 발전소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가스가 새는지 불하는지 로봇이 감시해가지고 자기들 잘해내는 겁니다. 이게 서울 발전에서 야, 로봇 달았더니 엄청 좋더라. 신문 나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하 공동구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제 특이하고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가 통신 기술입니다. 지하에 들어가면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뛰어난 로봇들 타는데 지하에 들어가면은 다 바보예요. 근데 저희 로봇은 달리면서 엄청나게 사람 뛰어가는 속도 빨리 달리면서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달려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하 공동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요. 전기와 통신, 가스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전에 아마 아현역에 한번 불러가지고 KT 불러가지고 통신망 마비도 날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지하 공동구라는 게 중요하게 됐어요. 한국의 지하 공동구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로봇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지하에는 사람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예.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KT 안현지선 지하 통신구에서는 화재. 이게 불나는 가보면은요, 엉망진창입니다. 설계도면도 없고, 한 불 붙으면, 이게 불 붙으면은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보다 빨리 불 붙습니다. 쫙 이렇게. 이 로봇이 움직입니다.
이제 불난 것 같으면 관리자한테 영상도 보내주고 소방서에 얘기를 해주고 제가 다 갖다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열심히 뭐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가 워낙 안 넓어서 이게 로봇 한 대가 1km, 2km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우리 로봇이 어디 있냐 이런 지도를 실시간으로 표현해주는 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인데 여기도 요 위에 있죠 로봇이 저 위에 돌아다니면서 변전소 불 많이 하거든요. 부치직 하고 막 그런 거 스파크도 알아내고 하는 걸 해가지고 현재 여기는 저희들이 4대 정도 한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군부대인데요. 이게 이제 북악산 청와대 뒷산입니다. 이게 우리 권오리 이사님. 제가 직접 가서 했습니다. 아유,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저희들이 폴대를 기둥을 171개 정도 박았어요. 안 바르다가 야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딱 설치해놨는데 아이씨 용산으로 옮겨버리네. 아이씨. 그래서 지금 이게 연천 부대가 이게 1세부대 5사단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개성 옆이에요. 예, 전방에도 이제 로봇이 다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은 좋겠네, 정말. 예. 저희들의 목표가 38선 그 240km 까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쫙 가면은 저번에 제가 이제 21사단에 고성에 있거든요. 그때 한번 재작년인가 월북을 했다 말았다 계속 한 적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욕 띠박대를 먹고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이거 왜 안 가보냐. 그게 센서가 다 달려있거든요. 근데 못 가보면 돼요. 바람이 불어도 센서가 울리지 토끼가 지나가도 울리지. 그래서 지금 목표는 그거예요. 센서 울리면 로봇이 가서 봐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정은 지금은 풍력 발전기 아니도 불 많이 나거든요. 요즘에 풍력 발전기 호동에 나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라든가 중국 쪽에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은 요즘에 다 지하에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탄천에 갔다가 서울에 야 똥물이 넘쳐가지고 엉망입니다. 막 가스가 터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얼마나 사람 들어가겠는데 그 안에 길이가 1.6km 넘어요. 바닥에. 그 이번에 로봇이 7대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급도 중에 있습니다. 듣는 걸로. 이사장님이 여기 푹 빠져가지고 무조건 사겠다. 근데 그게 그 탄천 외에 그 서울에 4군데가 더 있어요. 뭐 그거마다 한 2-3세대 정도 저희 로봇을 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화성시 여기가 궁평항이죠. 궁평항에서부터 진공항인가 그까지 한 17km 되는데 그 해안탱크를 만들어요. 한 500억 들여가지고 왜 500억이냐면 예타금사 안 걸리려고 500을 한대요. 그게 이제 로봇 까는 걸로. 근데 요구 조건은 그겁니다. 로봇에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비둘기 모양 로봇 깔매기 모양 로봇 지금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그 다음에 화성이 요 뒤에 보타니카를 만들거든요. 보타니카든이라고 식물원을 만듭니다. 한 이게 화성이 가지고 한 전체적으로 한 4천억 들이가 만듭니다. 4천억 정도. 그래서 목표가 이 동탄에 땅값을 60% 올리는 목표예요. 왜? 시장 그다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로봇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화성에서는 로봇으로 가지고 이제 화성이 우리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살인 사건들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로봇으로 이제 뭔가를 첨단 산업을 한다. 그 땅값도 오르고 젊은 세대들 한다는 분위기 만들려고 로봇을 자꾸 사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하는 게 요양원도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화성시에서 LG인데 화성시에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0억 들여가지고 요양원 시립 요양원을 크게 짓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 로봇이 총 4대 정도 들어. 요즘에 로봇이 조금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낙상 사고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도 몰라요 밤에. 그렇죠. 근데 이 로봇이 사사사사 다니면서 밤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 사람이 그다음에 체온이 떨어지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인공지능으로 다. 근데 이제 요건이 딱 하나 있어요. 어르신이 기저귀 갈고 있는데 로봇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촬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화상 카메라로 가지고만 일만 보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부터 촬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인권 보호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양원 이번에 들어가면은 이번에 보험병원도 그렇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 보고 넣겠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어쨌든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립 가난한 데는 시립 요양원은 크게 짓거든요.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에 로봇이 잘 돌아가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발전기 안에도 불이 많이 나요. 풍력 발전기 해가지고 온 동네에만 하고 있는데 불 부시시 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해양 발전기 해가지고 해안가에서 20km 밖에 발전기를 세워놔요. 그럼 그 에이스 나면 어떡합니까? 예, 바람이 몰아치고 막 엉망진창이거든요. 그 로봇이 안에서 감시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전력하고 해서 이번에 대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천에 이게 진짜 엉망입니다. 이게 막 똥물도 새고 뭐 해가지고 이게 스러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똥물 흘러 들어가면은 그걸 걸려가지고 그걸 태우는 거거든요. 냄새 나고 엉망진창입니다. 요즘에 그걸 또 혐오시설 해가지고 다 지하에 두지 않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는구나. 예, 다 태워가지고 자체적으로 태워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밖에 가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태운 거를 또 트럭으로 나르는 경우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수 3단인데 이게 LG 화학에서 파이프 라인마다 300km인데 야 여기에 가스가 셉니다. 공부도 세고 그런데 이제 로봇이 다니면서 우리 가스 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데 미국의 텍사스의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한 20조 들여가지고 대단위로 지어요. 지금 이제 제가 갔다 온 데이 저 뒤편에 한 공장 1공장 짓고 있는데 그 1공장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도 삼성에 들어가면 다른 데 들어가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가면 이게 화성에 있는 캠퍼스, 평택에 있는 캠퍼스, 수원에 있는 삼성 캠퍼스까지 이제 토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봇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년도 만들었으니까 벌써 이제 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20년 이 시스템 로봇 만드는 거 제가 기계 출신이고 여기 우리 AI 쪽으로 하는 우리 차이준 이사 같은 경우도 그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저희들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이창화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업 전문이에요. 그래서 인맥도 어떤 서부적 인맥도 넓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 해가지고 전체 사고 중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핵심 인력은 여기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지금 한 12분 정도 엔지니어만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중국에 지사가 있고 그다음 아랍에미리트에 저희들이 그 사무실 하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사우디나 요즘도 너무 많잖아요. 걔네 로봇 집어넣는 거로 지금 우리 에미리트 시티하고 아부다비에 그 철강 공장이 있는데 그 로봇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저희들 진행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5년도부터 꾸준하게 로봇 하나만 했었어요. 저희들이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이게 처음을 하다 보니까는 세계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 단위 처음이고 뺏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고생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안 해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체가. 특히 이제 우리는 로봇만 잘 만들고 생겼는데 레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야, 그 한 번도 안 반에다가 안 박아봤는데 그래서 생고생을 하는 그래서 지금은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애당초 타켓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해외로 잡았어요. 중국 쪽하고 중동 쪽부터 진행을 할 거라고. 근데 코로나 빵 터지는 바람에 한 3년 저희들이 외국으로 못 나갔어요. 여행 대낮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다시 좀 시작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잘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과제도 하고 이제 펀드도 하고 투자도 받고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 목표가 모두 한 30-40억 정도를 하는데 이제 좀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툭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인원도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포스코 내려가서 작업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부장님하고 이렇게 좀 뜻이 있는 분들한테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잘 되면은 저희들 목표는 27년도 정도 이제 그 IPO에서 상장하는 게 목표예요. 제 자체가 이번에 삼성에서 투자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 네이버 로보틱스라고 한 700억 투자했는데 벌써 그 애들이
자산 가치가 2조가 됐어요. 근데 그 애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랩 애들이거든요. 별별 필요 없어요. 삼성에서 투자를 추격하는 바람에 갑자기 뭐 2조가 돼버린 거예요. 뻥. 그 저번에 한번 제가 삼성 애들 와가지고 물어봤었어요. 야, 그 애들 그 사가지고 그 언제 그 써먹을래 물어보니까는 아주 까마득하지요. 그러니까 로봇 쪽으로는 보시면 아직은 투자를 하는 입장이지 실제로 저희들처럼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은 거의 드물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세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로봇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으로 로봇이 많이 얘기가 돌았는데 네, 예, 예.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냐 화산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 어렵죠. 아직까지 제 보기에는 뭐 로봇이 뜻대로 막 움직이려 하면은 5년,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놈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개발 자체가. 많이 들어. 예, 엄청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뭐 대략 때 모아도 적게 쌓는다고 해도 한 7년 하면서 뭐 저희들 투자도 받고 그 다음에 국제 과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50원 넣은 것 같아요. 근데 50원 넣어가지고 몇 개 못 만들어.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애들은 수백원씩 풀었죠.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가 미국 애들은 뭐 조 단위로 풀었고요. 이제 세상은 이제 로봇 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게 감시용 로봇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기차예요. 그게 우리가 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기차나 잘 달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차 개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자본을 적게 들어서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아까처럼 모바일 로봇 해가지고 우리 돌아다니는 로봇도 해야 되고 드론도 저희도 손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구성하는 거는 야 감시할 수 있는 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공장에서 뭐 물건 만드는 로봇이 누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몇 킬로미터를 뭐 드론도 날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저께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로봇에다가 로봇이 움직이고 그 위에 드론이 이제 착륙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으면은 드론을 충전해가지고 다시 날아다니고 밑에 이제 강아지 로봇하고 협업도 하고 막 그런 세상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내에는 아마 다할 거예요. 세상이 확 바뀌겠죠. 그 자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자율운행 자동차가 10년 전에도 야 5년 뒤에 논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결국은 세상은 이제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는 누구나 의심할 그건 아닌 거고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런 데 빨리 적응을 잘 해가지고 이제 깨쳐야 되거든요. 이 선진국 애들이 돈 다 먹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갑니다. 전부 다 그 애들이 똑똑한 놈들부터 해가지고 다 끌어들여요. 예를 들어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졸업한 인턴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1억이에요. 인턴이 1억입니다. 비행값 다 주고 사줬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똑똑한 놈을 다 뿌려먹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고 다 먹어버려요. 그냥 우리나라가 힘든 거죠. 그 자체가.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